바다에서 이 동물을 만나거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바다에는 정말 다양한 종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름답고 어떤 것들은 치명적이며 어떤 것들은 둘 다예요. 만질 수 있는 것과 최대한 빨리 도망쳐야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해변을 산책하거나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밝은 면에서는 여러분이 만날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바다 생물과 그것들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행이에요. 10번 불산호. 스쿠버 다이버들이 왜 장갑을 껴야 하는지 아세요? 네, 그 이유 중 하나는 불산호예요. 이 작은 유기체는 쏘기도 하는데 그 영향은 약간의 피부 자극처럼 별로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매우 심각할 수도 있어요. 쏘인 사람은 심한 통증,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고 심지어 구토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물속에 있을 때는 반갑지 않은 일이에요. 네, 커다란 녹색 구름이 생겨요.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로 했다면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을 위해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9번 꽃성게. 이 성게는 매우 아름다우면서 치명적입니다. 과민성 쇼크, 경련, 그리고 결국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독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실수로 밟으면 위험합니다. 주위를 잘 살피고 발밑을 조심하세요. 꽃성게를 밟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은 독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해 방향 감각을 잃어 익사하기 때문이에요. 8번 원뿔 달팽이. 수집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예쁜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원뿔 달팽이 독 한 방울이면 20명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한 방울이요. 거의 제 룸메이트의 요리 실력 수준이군요. 마비로 인해 호흡기가 정지되고 사망에 이릅니다. 신기하고도 끔찍한 사실은 이 달팽이가 때때로 담배 달팽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달팽이에 쏘이면 담배 한 대 피울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점이라면 금연에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7번 고깔 해파리. 고깔 해파리는 사실 해파리가 아니에요. 이 동물은 정말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파리로 착각해요. 포르투갈 군함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죠. 태평양과 인도양의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지만 때때로 해류를 타고 일반적인 서식지에서 벗어나기도 해요. 고깔 해파리 한 마리를 보면 사실 여러 마리를 보고 있는 셈이에요. 그 이유는 고깔 해파리가 함께 협력하는 유기체의 군체로 이루어진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고깔 해파리는 9m 길이의 촉수로 물고기와 다른 작은 생물을 마비시키고 죽이는 데 사용해요. 다행히도 인간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극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독의 가장 나쁜 점은 이 동물이 죽고 난 후에도 며칠 동안 해변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에서 경고 표지판에 주의하세요. 만약 고깔 해파리에 쏘인다면 쏘인 곳에 오줌을 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아주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대신 붓기와 통증을 없애기 위해 차가운 걸 사용하세요. 6번 바다뱀, 씨 스네이크. 5번 빨리 말해보세요. 네, 여러 종의 바다뱀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뱀은 사실 육지에 사는 뱀보다 훨씬 더 독합니다. 왜 이렇게 독성이 강하냐고요? 물고기를 사냥하기 때문인데 그래야 먹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빨리 마비시킬 수 있으니까요.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경우 바다뱀에 물리더라도 생존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뱀이 있어요. 바로 부리뱀입니다. 이 뱀의 독 한 방울이면 3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짐작했겠지만 또한 호흡기를 멈추게 합니다. 유일하게 다행인 사실은 부리뱀이 보통 깊은 바다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해변에서 이 뱀을 만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거예요. 5번 라이언피쉬. 많은 사람들은 라이언피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생물이라고 해요. 카리브해와 동부 대서양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라이언피쉬는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독이 있지만 생명을 위협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죽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해요. 라이언피쉬의 발이 쏘인 한 어부는 차라리 다리를 절단해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통증이 그렇게 심했어요. 다행히도 라이언피쉬는 공격적이지 않아요. 위협이 되는 행동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요.
4번 상자 해파리. 이 해파리는 이빨이 없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쏘이면 극심한 통증, 쏘인 부위에 붉은 염증과 심장 기능 장애가 생길 거예요. 희생자는 즉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안전을 위해 모든 해파리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상자 해파리일지도 몰라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수영을 하러 갈 때 해변에서 경고 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3번 서전피쉬. 외과의사 물고기라는 이름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운 꼬리 때문에 붙여졌어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의 손을 쉽게 잘라낼 수 있어요. 이제 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동영상이 재밌다면요. 서전피쉬는 쉽게 겁을 먹기 때문에 하나를 발견하면 특히 조심해야 해요. 갑작스러운 빠른 움직임은 금물이에요. 좋은 소식은 서전피쉬는 공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먼저 화나게 하지 않는다면요. 의료비를 떼먹는다든가. 2번 인도네시아 동갈치. 이 물고기는 열대 및 아열대 바다에 살아요. 매우 날카롭고 바늘처럼 생긴 부리를 가지고 있어서 물 밖으로 점프할 때 특히 위험해요. 주로 희생자들은 이 물고기에 찔린 어부들이고 긴급한 치료를 받기 위해 해안으로 빨리 갈 수 없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요. 생각해보세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가끔 발생해요. 1번 트리거피쉬. 이 물고기는 대부분 순하지만 둥지를 위협할 때는 예외예요. 가장 위험한 건 암컷이에요. 만약 우연히 둥지에 접근한다면 여러분을 물 거예요. 다행히도 물린 상처에는 독이 없지만 트리거피쉬는 극도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상은 심각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해요. 호기심 많은 스노클러와 잠수부들이 트리거피쉬의 가장 빈번한 희생자들이에요.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바다 생물에 대해 알고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휴가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이 비디오를 보내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